나가기 싫은데 대학가 타! 이투스가 버스 태워줄게. 신개념 메타버스 이투스 버스. 소리 잘 나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 얘기는 안 할 수 없는데, 네,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또 기다리시는 분도 있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상세 설명에는 저희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표적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어떤 하나를 뭐 타깃이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지만 특정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에게 맞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출발을 해서 이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 속의 빛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가채점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도 나오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제 대학이 어느 정도 라인이 잡힙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능을 보고 나면 점수 받아드시고 어느 대학을 써야 될지 라인이 안 나와요 하시다가 이제 모의 지원이랄지 아니면 배치표를 보시면서 대학을 어느 정도 갖추고 이제 원서를 쓰실 준비를 하십니다. 이제는 조금 어둠이 가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확실하게 내가 어디를 쓸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인서울 중심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아주대, 인하대를 포함해서 그리고 거점 국립대학교까지 해서 이 대학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대학별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라는 심정인데요. 이윤동조 시인이 썼던 시의 일부이죠. 쉽게 쓰여진 시라는 건데 결국 쉽게 쓰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시죠. 저희 같은 경우도 매번 학생들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한 해 두해 한 건 아니고요. 학생들 여기가 또 재수학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두해 학생들 배치하면서 원서 소중함도 알고 애들 점수 나온 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특히 우는 녀석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좀 연민이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다독여서 좋은 대학 혹은 목표했던 대학을 보낼까라는 간절한 절실함이 모여서 제가 이제 조금씩 입시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따로 입시학교는 없으니까요. 네. 메타버스로 나가고 있죠? 네, 잘 송출되고 있나요? 네, 송출 잘 되고 있죠? 저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궂은 관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접속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환하게 웃고 그리고 수험 생활을 돌아볼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학 생활도 잘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대학생이 되어서 캠퍼스에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정시 배치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우리가 봤던 배치표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어떤 특정 대학의 학과가 쭉 나와 있고 그 대학의 학과는 또 옆에 있는 학과랑 붙어 있고 겹쳐 있고 포개져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무슨 타이틀이냐면 수도권대 사실 배치표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입시기관의 배치표는 믿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부정적이니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정시를 예측하는 거였지만 오히려 이제는 여러 기관이 예측하다 보니까 그 기관의 하나를 믿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이 점수가 내 점수인가 보다라고 해서 정시를 유도하는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도 우리 팀원하고 얘기했던 것인데 과연 예측하는 배치표인지 아니면 정시의 점수를 유도하는 그 점수대 학생들을 유도하는 것인지 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유도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약간 장난도 쳐요. 요즘에는 뭐 모의 지원이라는 게 이렇게 공개되니까 일부러 허수로 친구들 이렇게 수시 붙은 아이들 허수로 지원시켜서 경쟁률을 올린 다음에 이 대학의 이 학과는 많이 학생들이 지원했구나. 가설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입시를 부정을 치렀다면 지금은 모의 지원 자체도 그 흐름을 약간의 왜곡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체의 일부이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전체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 대학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부분을 보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전체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지원의 기회를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는 흐름이다라는 부분인데 그 흐름은 연쇄적인 이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트렌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일종의 워밍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 지식으로. 네, 맛집에 아까 제가 연쇄 이동 얘기했는데 맛집에 줄서기처럼 맛있는 집은 줄이 길죠.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그대로 끝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내가 꼭 거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먹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많이 안 기다렸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많이 안 기다린다는 얘기는 빨리빨리 줄이 빠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시라는 현상에서 내 점수 이외에 주변의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흐름이다. 흐름의 줄기를 잘 보고 내가 그 위에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도와서 스스로 자기 길을 찾으시길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점수는 이 대학은 370 표점 합이 되겠죠. 한 355 사이에 있는 대학들이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거칠게 표현했다고 얘기하지만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에 있다고 해서 이 대학이 이 대학보다 점수가 높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배치를 이렇게 해서 막상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신 레인지로서의 이 의미를 보시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제 광운대 슬라이드로 넘겼는데 오늘 얘기는 광운대나 인천대 그리고 지구까지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 속에서 높구나 낮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저건 다 착시야 해서 저 부분에 대한 건 일단 내려놓고 레인지 정도만 참고하시고 사실상 반영 비율에 따라서 또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라는 얘기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는 자료 중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정시 배치 70% 컷이라고 보셨어요? 굉장히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솔직한 자료고 숨길 수 없는 자료라고 하는데 그것도 약간은 착각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시 70%컷 자체가 100분위로 나와 있어요? 아니면 표준 점수로 나와 있어요? 지난해 100분위로 다 통일되어 나와 있죠. 그러니까 100분위라는 건 100이라는 위치에서 그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100분위를 나타내는데 우리 입시에서 보시면 표준 점수라고 들어보셨죠? 표준 점수로 대학을 학생들이 많이 뽑죠. 표점 반영한 데가 맞죠. 근데 70% 컷은 모두 100분위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있잖아요. 100분위가 낮다고 해서 이 대학은 점수가 낮은 애들이 붙었나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대학은 특정 영역 반영 비율이 30에 40%예요. 표점이 높은 애들이 거기 쓰겠죠. 근데 한 영역은 망했겠죠. 그럼 그 아이들의 100분위는 낮겠죠. 평균 내면 평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거칠게 보시는 이 배치표와 더불어 대학에서 저희 자료집에도 있잖아요. 70% 컷이네. 야, 여긴 70이고 여긴 65니까 65 여길 써야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냐면 그냥 그 대학에 붙은 학생의 단순 100분위인 거고
표점으로 바꾸면 65였던 컷 자체가 표점 환산해 보면 얘가 훨씬 더 공부를 잘했구나 라는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반영비가 일정한 데는 대체로 100분위가 높게 나오고요. 그렇지 않고 학교별로 국어 40, 뭐 수학 40 반영 학교 있죠? 거기는 100분위가 낮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왜 저 표점으로, 그러니까 근데 왜 100분위가 위아래로 출렁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서열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대학이 표점을 반영하고 특정역에 가중치를 주니까 실제로 표점 잘하는 높은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시험 잘 본 애들이고요. 그러니까 걔들이 원래 위에 있어야 되는데 70% 컷은 그걸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정시의 흐름을 볼 것, 빨리 빠지고 늦게 빠지는 그 흐름 속에 나를 둘 것.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배치 컷이라든가 배치표는 일종의 유동적이거나 아주 우리에게 착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 그럼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얘기를 할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타버스는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우리 PD님, 제가 우리 슬라이드 한번 쭉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필요 없으면 또 다른 일 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음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대학들 숭실대학교, 국민대학교, 세종대학교, 인하대학교, 네, 아주대학교, 단국대학교, 광운대학교, 상명대학교, 그리고 명지대학교. 제가 보시면 이제 이거 말고 제가 흐름을 보는데 가장 상위의 흐름을 주도할 대학은 고려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려대를 쓴 학생들이 이 군에 있고 이 군에 있는 학생들은 다시 여기를 써놓고 여기 썼을 거고 그래서 잘 흐름을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늘 공개하는 이 대학은 여러분이 흐름 속에서 이 대학에 나를 두어도 기다리다 보면 때가 오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결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도박이 아니라 흐름을 잘 읽으면 그 부분에서 내가 원서를 써둬도 되겠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가군, 나군, 다군의 소신적정 안정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내가 숙대나 국민대나 숭실대를 쓰는 학생이라고 했을 때 그 위로 어디를 쓰고 그 아래로 어디를 걸쳐놓으면 좋은지에 대한 파란불은 안전 혹은 빨간불은 경고 이런 거니까 신호등 생각하시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입시에서 국민대는 빨간불, 광운대는 빨간불, 광운대는 인원이 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 원서를 써서 합격할 확률이 높지 않다. 아니면 확실하게 합격할 점수가 아니면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반영비도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무난합니다. 근데 오히려 뒤에 설명하겠지만 반영비가 특별할수록 추합이 많이 발생하는 걸 입시 결과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거국 쪽인데요. 강원대부터 해서 각 도의 대표적인 학교를 쭉 뽑았습니다. 우리가 지거국 쪽에서 이제 좀 지거국을 좀 생각하시긴 하시거든요. 그래도 내 아이는, 네, 사진 찍으실 부분은 찍으시고요. 그래서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 약간 멈춰서 그런데 삼척과 도계에 캠퍼스가 있어요. 거기는 수능 2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잘 본 거 2과목 반영하고 국립대니까 학비가 한 학기 220만 원입니다. 기숙사는 무료로 제공하고요. 뭐 그런 식의 잘 보면 내 아이가 학과를 보고 혹은 학교를 보고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거국 얘기가 지거국은 빨간불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그렇지 않고 나머지 대학교는 파란불이 좀 많은 것 같다. 올해 입시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서 제 얘기의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밝은 아침을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셨던 거 사실과 많이 다르다 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숭실대, 국민대, 세종대. 성적표의 성적은 바꿀 수가 없으니 그 성적에 해당하는 대학이 이와 같은 대학입니다. 아까 제가 70% 컷을 다 믿지 마시라고 했죠. 대학 안에서의 점수상의 위아래는 믿을 수 있으나 이 대학마다 환산 방식이 지금처럼 제각각인 상태에서 나온 100분이니까 그 컷을 가지고 대학별 서열로 따지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신 이제 각 대학의 특징이 나의 받은 점수랑 획득한 점수랑 어떤 것이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숭실대학교는 지금 현재 입시의 상황에서 봤을 때 국어의 반영 비중이 문과가 상당히 높고 분할 모집합니다.
그리고 경상계열은 수학 반영비가 35%니까 일부 수학 좋은 학생들의 일부 지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인문계, 자연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을 잘 보면 영어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숭실대학교는 영어의 반영비가 지금 보시면 20%인데 여기 보면 20%라고 돼 있죠. 그리고 영어의 등급별 배점이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200점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쭉 살펴보시면 숭실대학교는 영어에서 혹시라도 삐끗하거나 혹은 국어에서 삐끗하면 쓰는 게 나한테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국어나 영어에서 나에게 유리한 성적이면 일단 써보는 건데 여기서 힌트는 숭실대학교는 이렇게 특정 영역이 좀 배점이 높죠. 그럼 여기다가 안정을 써놓은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특정 영역의 배점이 높으면 그 아이의 표점도 같이 높아지니까 다른 대학에도 원서를 써 넣었을 때 딸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보시면 숭실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나 이런 학과가 왜 이렇게 추합이 많지? 바로 그 이유는 문과 계열의 반영 비율이 30으로 높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도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생이었다라는 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같은 경쟁 대학에, 같은 점수대 라인 대학에 국민대는 어떤가 하면 국민대는 제가 빨간불로 이렇게 칠한 이유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유일한 대학은 아니지만 최상위 대학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대에서 분명히 표준 점수가 유리한 아이가 있고 100분위가 유리한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든 내가 붙겠다라고 하면 결국 국민대는 100분위 대학이고요. 이 대학의 학생들이 결국 실제로 인기학과 순서대로 점수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쪽은 아무래도 상경계열일 거고 인기 없는 쪽은 어문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무난한 반영비인데 세종대학은 아시겠지만 저쪽 그 군자동 쪽에 있잖아요. 학교가 작아요. 어린이 대공원보다 작을 정도로 학교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인원도 적어요. 문과도 많은 학교가 아닙니다. 게다가 올해 인원이 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면 현재 이 국숭세 라인 안에서는 인원이 크게 는 것도 아니고 세종대, 국민대 같은 경우는 100분위 반영한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 단점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100분위 좋은 아이들은 여기 쓰면 되는 거죠. 아니면 피해야 되는 거고. 그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숭실대나 세종대학교에 준비를 하고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숭실대 쪽에 조금 더 저 궁합에 맞는 학과를 중심으로 원서를 지원해봐라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또 따져보죠. 다음 라인에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 광운대, 상명대, 명지대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인하대 쓰고 나서 숭실대도 좀 씁니다. 서울 서부구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같은 점수대입니다. 이 학교도 모두 같은 점수대입니다. 인하대, 학과가 상당히 많죠. 학교 규모도 크고요. 그리고 이 학교는 국어를 많이 반영합니다. 그 말은 어떤 식이냐면 물론 요즘에 교차 이슈가 있는데 적어도 인하대만큼은 국어 반영비가 높으니까 반면에 수학 반영비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차로 몰려올 아이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아태물류 쪽에 30% 반영하니까 아태물류는 인기학과니까 쓰지 않겠냐 하는데 그 부분, 글로벌 금융도 마찬가지 그 부분인데 생각보다 수학과 국어의 반영비가 우수한 학생들이 쓸지는 모르겠어요. 모의 지원 안에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학과의 일부 넘어올 수 있는 학과 빼고는 전반적으로 문과가 유리한 반면 아주대학교를 보시면 아주대학교는 특정 영역에 강점이 있는 이런 식의 구성이 돼 있고 영어도 반드시 200점 만점에 192, 184 이렇게 해서 배점 구간이 크기 때문에 역시 변별력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대 같은 경우는 어떤 쪽으로 봐야 되냐면 인하대와 달리 여기는 문과 쪽 학생들이 그대로 자기 점수를 지키는 거고 학과도 많고 그리고 아주대 인원이 늘었습니다. 인하대요. 아주대 같은 경우는 특정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특히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영간호니까 일부 학생들의 자연계가 섞일 수 있겠으나 인문사회 같은 경우와 영어 반영비를 고려했을 때 저는 이 아주대도 마찬가지로 일부 추합이 존재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숭실대학교 아주대는 현재 구조적으로 봤을 때 다른 대학에 대비해서 이탈하거나 혹은 최추합할 수 있는 확률이 이 대학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국대학교를 보시겠습니다. 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 앞서 백분위 반영대학이 국민대였는데 단국대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반영합니다. 근데 역시 단국대학교도
인원이 많지 않아요. 여기 이 대학의 모든 특징이 아주대, 인하대 빼고는 단국대, 광운대, 상명대, 명지대의 학교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대학들이 인원을 많이 대폭 늘리지 않았어요. 늘린 데는 이 위에 그룹이죠. 그러니까 위에 그룹이 늘면 당연히 여기도 영향을 받겠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성적대 안에서는 인원이 많이 늘지 않았다는 게 단국대, 광운대, 상명대, 명지대입니다. 자, 단국대는 100분위 반영해서 역시 국어나 영어에 국어나 수학의 특정 영역에 강한 경우 이런 부분 일부 이학과는 한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불리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학과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 영역 강점인 학생들의 변수가 있어서 이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 학교가 좀 적고 그리고 학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 상명대 마찬가지로 인원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 근데 여기서 상명대, 명지대를 잠깐 보시죠. 상명대, 명지대가 배치표가 조금 높은 이유는 바로 이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치표도 탐구 2개를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의 성적을 100분위로 따지다 보니까 탐구 하나 망한 친구들은 만약에 96이지만 하나는 뭐 60도 있겠죠. 그럼 그거 하나 버리게 됩니다. 근데 배치표 상에서는 90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상명대학교, 명지대학교가 높게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배치도 그런가? 예, 배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4과목 중에서 탐구 영역에 약점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하나를 잘 본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명지대, 상명대 굳이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난 명지대에 지원 가능성 또 국어 반영비라든가 수학 반영비 고려할 때 이쪽에 한 표를 두겠고 상명대 물론 컷이 높아지지 않습니다만 이 한 등급 탐구 하나 반영한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 상명대 같은 경우는 좀 심하게 펑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훅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그게 70% 어디가 컷에 공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항상 그런 부분은 사람들 심리가 저기는 점수가 낮구나라고 해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상명과 명지를 올해는 뒤집어서 생각하라라는 것도 변수를 고려한 제 의견이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대학으로 넘어가서요. 다음 대학은 한양대 에리카, 가천대, 항공대, 인천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잘 한번 다시 보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오신 분도 계시니까 이 표가 이제 익숙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오늘 처음이 아니라 이제 이런 형식은 많이 보셨을 테니까 자료집도 거의 저희가 이렇게 표준 비슷하게 보실 수 있게 해놨거든요. 전공이고요. 활용 지표고 국수형 탐의 반영비 그리고 영어 등급별 배점이고요. 지금 문의하신 거 자료집 다운받을 수 있는지요라고 하셨는데 유튜브로요. 자료집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놓고 그리고 네오 홈페이지 저희 입시 자료실에도 저희가 가채점 설명회 때 만들었던 건데 실제점 설명에 다 쓸 수 있는 바로 똑같은 자료고 여기에 있는 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투스에서 나온 설명의 자료집은 지금 받아가실 수 있고 현장에 오시면 배치표도 무료로 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보셨죠? 저 빨간색이 바로 뭐냐면 자연계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인문상경의 수학 반영비보다 보험 계리학의 반영비가 35로 높으니까 학과의 속성상 요즘 자연계 애들이 세무, 그 다음에 보험, 파이낸스 경영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오니까 여긴 분명히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조금 일부 뭐랄까요? 어쨌든 교차를 당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인문상경은 그렇지는 않겠죠. 자, 근데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 미적 기하라든가 과탐의 반영비 이렇게 이제 가산점을 주는 거 이외에 좀 독특한 반영 방식을 취합니다. 여기서 이 반영 방식도 좀 독특하지만 또 탐구 하나를 반영하는 것도 좀 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유인하는 건데 가장 센 게 바로 이 일반 투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 전형은 뭐냐면 내가 본 시험 중에서 100분위 성적이 가장 높은 것부터 자동적으로 4개를 반영해 주는데 여기서 보시면 탐구도 각각 반영 가능하다까지도 돼 있고요. 거기에 한국사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1등급 받잖아요. 그럼 98점으로 1등급 환산돼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한국사 성적이 1등급이다. 그러면 여기를 일단 써놓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도중에 오신 분들에게 또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면
특정 영역이 강하게 반영된 학교는 양극성이 존재, 특히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추합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표준 점수의 속성상 반연비에서 더 많은, 우리가 단순 평균한 100분위와 달리 더 많은 이점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학도 점수상으로 쓸 수 있는 점수면 쓰는 거고, 조합이 맞으면 쓰는 거고, 역시 변수가 있는 학교다라는 말씀이고요. 항공대학교와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 이렇게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역시 이 대학은 아무래도 자연계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가산점이 주어지는 반면에 항공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항공대학교는 일단 지역적으로 여기에서 좀 멀다라는 점,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인지도가 좀 많이 낮아진다는 점, 학과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항공대는 이과 중심 학교죠. 학생들이 굳이 경영으로 교차를 할까요? 물리 쪽으로 일부 교차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차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보다는 차라리 항공기계 쪽, 평소 이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우주항공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학 중에서, 그러니까 이 점수대 학생들이라면 저는 올해 항공대를 추천을 하고, 실제로 제가 배치표 상에 있는 점수보다 좀 낮은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낮은 그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도 조합을 잘 짜서 항공대 합격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도 다시 봤더니 한양대 여긴 몰릴 거야. 가천대 여기서도 몰릴 거야. 근데 몰리지만 어떤 영역이 강한 녀석은 또 어디로 빠져나가겠지. 항공대 무난해. 여기는 늘 안정적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점수가 높아지진 않고 있어. 그리고 크게 이상이 없는 인천대학교 교차할 수 있게 혹은 자연계 유리하게 구조로 돼 있는데 일부 35, 35 이런 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천 지역에 학생들이 인천대를 선호하니까 합격선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원서를 조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갈 길이 바쁩니다. 학교를 많이 저희가 해드리려 하다 보니 이렇게 바쁜데요. 자, 이제 하나하나 학교별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숭실대학교 이겁니다. 윤PD님이 빠른가요? 네. 거기 자료집이 따로 제공되지 않는 설명회라고 우리 매니저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료집이 요 자료집 말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지금 화면을 보시는 이투스 제작 자료집 말고 이 화면을 보시는 부분은 이투스 네오 일산점에 저희도 입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입시 자료집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쪽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여기 우리 메타버스 안에서 하는 다운로드 자료집에는 특정하게 저희가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갑자기 유튜브로 질문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숭실대학교로 갑니다.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게 뭐냐 하면 말이죠. 같은 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숭실대학교는 먼저 저 빨간색 쪽에 최종 등록자 100분위 70% 컷, 이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입결을 보시면 회계학과와 국제법무학과가 실제로 숭실대학교에 가장 높은 입시 결과를 보였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학과와 영어영문학과, 특히 숭실대학교의 영어영문학과는 가장 낮은 입결을 보였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기에 어떤 학과가 좀 비이성적이세요? 제가 봤을 때 법대가 그렇게 인기 있는 학과가 아닌데 올라와 있고, 영문학과가 그렇게 인기 있는 학과가 아닌데 내려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올해 입시에서 이 입결을 바탕으로 원서를 쓰는 사람들은 영문과 쓰는 거 주의해야 될까요? 적절히 써야 될까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학과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흐름을 보라고 했지 컷을 보라고 하지 말았죠. 지난 입결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레인지는 숭실대학교 입결의 레인지 안에 두고 이 법학과는 내려갈 것이고 영문과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되는 지난 입결입니다. 항상 우리는 제도가 바뀌어도 문자나 숫자를 가지고 믿기 때문에 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만한 회계학과, 금융학과는 수긍이 되지만 이 학과가 높은 부분은 일부 학생들이 여기를 상위권 학생들이 원서를 쓰고 그리고 합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학생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는 겁나서 못 쓰고 이런 부분이 영문학과의 입결이 낮아지는 결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보셨던 제가 얘기했던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라는 거에 하나인데요. 지금 숭실대학교 보통 우리가 충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학생이 나는 이 학교를 안 다니겠다,
하고 등록을 포기한 경우잖아요. 근데 보통 사회복지나 철학과나 이런 학과들, 도고동문은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난 꼭 거기를 가겠다라고 쓰는 소위 말하면 하위권 학과다 보니까 점수에 맞는 학생들이 많이 쓰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를 보시면 숭실대처럼 이탈이 적은 편이에요. 보통 충원이 많은 데가 어디죠? 우리 학생도 알고 있죠. 충원 많은 데 어디죠? 그렇죠. 상결계열의 서강대 같은 데잖아요. 근데 여기 숭실대 사복이라든가 철학의 도구문은 충원이 많을 수가 없는 데인데 왜 많은가? 이건 바로 이 학교가 국어 반영 비율이 35%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어를 올해도 수학과 국어 표점이 높죠. 그럼 국어를 잘 본 친구들은 나는 다른 과목이 약하니까 여기 써놨지만 숭실대 그 상위란이 있겠죠. 거기에 써놓은 점수가 서로 연관이 되면서 이동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라인에는 건국대라든가 동국대나 이런 라인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학생은 분명히 등록을 포기한 게 난 재수할래 이게 아니라 다른 학교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여기는 충원이 적다라는 부분은 적어도 이 학교를 나는 꼭 쓰고 가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충원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기학과가 충원이 많이 도는 게 아니라 특정 학교 같은 경우는 특정 과목에 강점 있는 그런 학생들을 뽑는 경우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을 대학은 잘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그냥 그 관리자들 입장에서 우리 문과니까 국어 잘할 애들 많이 뽑아야지라는데 그게 그 대학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위아래 라인에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국민대학교를 보시죠. 국민대학교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 학교는 100분위 학교고 그러니까 난 이 점수로 꼭 가야 되겠어 라고 해서 상위 학과에 역시 가장 높은 성적대 아이들이 썼고요. 그리고 이 학과에 지금 보시면 어문계열이죠. 어문계열. 여기도 K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라고 돼 있지만 이제 무역학과란 말인데 적어도 이 학과들은 다 국제라든가 어문과 관계된 학과고 학생들의 선호가 높지 않은 오히려 이쪽에 사회과학 계열이 더 높죠. 그런 차이가 그대로 나타나.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100분이니까 100분이 반영한 대학은 국민대가 최상이라고 했죠. 자기 성적으로 나는 꼭 이 대학교를 가겠다라는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위에를 쓰고 그렇지 않고 나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이 아래를 쓰는 그런 곳이 국민대학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분위의 대학이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입니다. 점수 높으면 상위 학과에 점수가 많이 몰려있고 점수 낮으면 하위 그룹 학과에 점수를 낮게 쓰는구나 이런 거고요. 여기에 충원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충원율이 좀 높은데 영문이랄지 건축이나 덕학부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충원이 많이 도는 이유도 국민대학교가 갖고 있는 반영비의 특이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영비상의 유리함이 국어 수학의 비중이 높은 문과의 속성상 다른 학교로 이동을 했겠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는 학교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아래쪽의 컷과 위의 컷이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분이 85와 저 아래 맨 마지막이 83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하나의 거대한 커트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잠깐 보고 계시고요. 세종대학은 앞서 제가 큰 흐름을 얘기할 때 학교가 작습니다. 그리고 학과가 적습니다. 인원이 늘지 않았습니다. 등을 고려해 보면 올해는 좀 빡빡하다고 할까요? 원서를 여유 있게 써낼 수는 없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세종대학교의 충원율이 높은 학교 같은 경우가 이게 정상이잖아요. 경영이 원래 빠지는 게 정상인데 일부 이렇게 미디어, 이커뮤니티 이게 이제 정상인 부분이고 여기 쪽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충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충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충원 자체가 뭐 인원은 자체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많이 뽑다 보니까 인원 자체의 비율에 비해서는 실제로 인원은 많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의 그 추합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컷이 낮아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도 앞서 이제 큰 흐름 속에서 인하대학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학교의 규모, 그 다음에 학과가 다양하다 이런 점입니다. 학과가 다양하다는 점은 세종대처럼 학교가 하나의 커트라인이 아니라 그게 많이 빠지더라도 결국은 그 점수대가 유사한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범위가 존재한단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결 자체를 보더라도 간호학과라든가 공간정보학과, 사실은 인하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 인기가 높죠. 그리고 이제 이 학과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하니까 당연히 컷이 높습니다. 정시에서 말입니다. 공간정보라든가 아태물류 같은 경우 역시 최상위 학과니까 당연히 컷이 높고요. 이 아래쪽에 컷은 영어 영문, 영어교육 4학과로 최근에 뭐 구글 번역기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여기 붙고 다른 데 붙으면 빠져나가는 것도 있었던 부분인데, 배치표상 항상 이게 위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입결은 여전히 반영이 되지 않고 낮게 나타나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영어 영문이 나는 관심이 크지 않은데 배치표상에서 적정한 성적대 중간에 있다 보니까 거길 썼고, 근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합격이 되면 다른 학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인기학과, 그리고 충원이 아닌 소위 말하면 입격컷이 낮은 학과 같은 경우는 역시 사범 계열, 인문 계열 쪽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결 컷을 보시면 87.5라는 거, 이 학교 안에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학교 안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끼리 70% 컷을 비교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영비가 제각각이고 표점 위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학교 안에서 여러분이 원서를 쓸 때 학교만 보정할 게 아니라 학과도 보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어 영문학과는 역시 저기 보시면 73으로 무려 14점의 100분위 차이가 이 학교 안에서 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도 문과 안에서요.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데 역시 조심하실 것은 이 영어라는 속성상 학생들이 그래도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영문과라고 하면 그래도 상위학과 혹은 중위권 학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보고 또 물려서 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점수가 넘치지 않으면 X를 해두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가 이제 올려드린 입결 자료가 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희들은 그냥 간화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관심학과가 과도하게 너무 낮거나 이럴 경우는 올해는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추합도 있지만 특정 영역이 강한 경우도 추합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불을 켜놨는데요. 앞서 제가 시작할 때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구를 켜놓은 게 있습니다. 전구를 켜놓은 건 올해 관심을 가지고 원서를 써보세요 라는 의미로 전구를 켜두었습니다. 인하대는 어떤 거라고요? 빛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 아주대학교.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인하대와 같은 이유로 빛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입결을 비공개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항상 의심을 하죠. 아주대가 큰 펑크가 났으니까 입결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일에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입학처에서 대교협에다가 입결을 보낸 줄 알았는데 안 보냈대요. 그래서 누락됐대요. 시간이 지나서 블랭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상의 실수지 아주대학교가 공개하기 싫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입결은 전년도 입결이겠지만 아주대 인하대는 입결이 비슷합니다. 근데 아주대가 추합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도 추합이 꽤 존재합니다만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도가 있다. 근데 아주대는 수원의 아이들이 지원하긴 하지만 수원 아이들은 아주대를 선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경희대나 인서울 쪽으로 많이 빠진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아주대학교는 이 현상은 맞아요. 여기가 인기학과고 입결이 높고 인원도 많이 뽑는 게 맞고 여기가 비인기학과거나 인원이 적고 점수가 낮은 게 맞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충원율 쪽인데요. 역시 충원율 쪽은 이렇게 상위학과, 그러니까 이 아주대는 입결이 그냥 무난, 소위 발행비가 무난한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 총점이 높은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이중 복수 합격해서 빠져나가는 경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역시 특별한 케이스인 경우, 뭐 경영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충원율이 좀 적은 편인데 인원은 40명으로 많은 편이죠. 실제로 이게 우리가 참고할 때 아주대도 변화의 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가장 심한 데는 이제 여기 나오지 않은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정말 최상위 학과와 그 아래 학과의 그 차이가 10 이상을 넘어가죠. 근데 아주대나 인하대는 한 100분위에 10 정도의 갭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국대학교입니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특수교육학과 같은 이런 학과들 같은 특수학과, 그 다음에 국제나 경제 이런 쪽은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부분인데 입결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83에서 87, 86으로 위아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세종대와 비슷한 현상으로 문과 학생들을 뽑는 인원이 적다라는 점, 인원도 많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 이걸 고려하시되 그래도 이 단국대의 특징은 앞서 제가 반영비상에 보여드렸을 때 어떤 부분이 있죠? 국어 반영비가 3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국어 잘하면 쓰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 또 하는 셈인데 따라 나갑니다. 다른 학교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제가 불을 켰습니다. 그래도 같은 그룹 학교에 비해서는 단국대를 그래도 추천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역시 충원율은 이와 같이 사학과가 이렇게 높아요. 사학과는 원래 이렇게 이쪽이 있지 않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사학과도 국어 반영비가 높은 선발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 학생은 분명히 다른 라인의 학교로 이동한 상황이고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64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안정으로 걸쳐 놓은 거죠. 그리고 다른 대학에 이동을 하게 된 결과가 그렇습니다. 네, 광운대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제는 제가 광운대, 상명대, 명지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광운대학교에서 제가 배치할 때 역시 이 학과 자체가 어느 특정한 어떤 점수가 막 일정하게 어디가 높고 낮다 이런 게 아니라 거의 학생들이 인기 있어 하는 학과들이 다 뭉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해는 어느 학과가 좀 과열이 되거나 어떤 학교가 눈치를 보면서 좀 인기가 없거나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고요. 여기는 변수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도 추합이 존재합니다만 올해 인원이 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광운대학교가 내가 이 학교를 써야 되겠다 할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원윤 같은 경우 뭐 30명, 40명 이렇게 빠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셨던 그 점수 차이와 갭이 크지 않은 점 이런 걸 고려하시면서 광운대학교 보실 때는 여기는 추합을 고려하는 곳은 아니다. 빠져도 휙휙 빠지거나 흐름이 빨리 흐르는 곳은 아니다. 제가 아까 맛집 얘기하면서 줄 서는 거 말씀드렸죠. 줄이 빨리 사라지는 학교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천천히 사라진다. 그리고 그 점수 차이가 촘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명대학교입니다. 상명대학교는 이 학교 자체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입결에 그 심각한 어떤 큰 변화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인문 콘텐츠, 문헌정보라고 하는 도서관 학과가 되겠죠. 국가안보나 영어 교육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70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 위로 86까지가 있는 상위권 학과도 있어요. 근데 상명대가 문과 학과가 많은 학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상명대를 선호한 학생들은 일부 인기 학과는 선호하는데 그렇지 않고 취업과 관계없는 학과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상명대학교의 충원율 같은 경우 보시면 역시 이 학생들은 상위 그룹의 학생들이고 이 상위 그룹 학생 성적에 총점을 가지고 다른 학교로 이동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가족복지라든가 국가안보라든가 공간환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충원이 좀 덜 돌았다라는 것을 점수의 총점이라든가 이런 거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명지대까지 이제 해서 인서울 쪽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저희가 드리는 자료집 또 현장 자료집으로 대신하도록 할 텐데요.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이 역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수시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아주 높은 학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학과도 많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래도 인서울 안에서는 명지대 일정한 성적은 존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82, 100분위에서부터 80까지. 근데 이거를 제가 아까 말한 상명대랑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명지대 안에서는 이 학생들의 성적대가 일정하고 균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이 무난한 반영비거든요. 무난한 반영비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보면 이제 총점상으로 높은 점수 있는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형국이 되었더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가 작고 그러면 역시 그 점수 폭이 학교 자체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출렁이는 경우가 많고요. 학교 인원이 많거나 그러면 과 자체로 점수 폭이 출렁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그래서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불을 켜둔 이유는 그래도 적어도 아까 말씀 상명대학교보다는 명지대학교를 지원해서 합격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컷이 조금 상명대보다 낮다라는 점. 그리고 탐구 하나 반영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히 자기에 맞는 학교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저도 배치하다 보면 여기 안정인데 꼭 가세요라고 해서 붙으면 그것만 붙으면 별로 안 좋아하시죠? 거기 붙고 다른 데 붙으면 좋아하시는 것처럼 저기도 하나의 후보 학교로 생각해 두시고 아니면 난 여기 꼭 가겠어 그러면
반영비상에서 저 점수가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그 변화를 중심으로 원서를 쓰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인서울 쪽에 있는 학교를 쭉 얘기하면서 고려대도 얘기하고 성균관대 한양대를 얘기한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표인데요. 잘 보시기 바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서 제가 흐름과 그리고 그 흐름에 우리가 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는 600명 넘게 올해 인원을 선발하니까 지난해 대비 2배나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성대, 한양대, 이화여대, 외대 모두 소위 상위 그룹 학교로서 인원을 상당히 많이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학교 합치면 1,300, 400명을 많이 선발하는 셈인데 그 학교가 3, 4개가 생기는 셈이에요. 문과로만 따지면.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결국 이쪽에서 많은 학생들이 합격해서 올라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교차라는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문과, 순수한 문과 아이들이 인문계통, 사탐하고 확통 선택한 아이들은 고려대를 일단 써두겠죠. 근데 고려대를 지난해보다 더 많이 붙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게 가군이잖아요. 그럼 나군에는 어디를 써둘까요? 나군은 당연히 그렇죠. 성균관대를 쓰더라도 글로벌 경영의 사회과학처럼 이렇게 많이 뽑는 데를 쓰겠죠. 여기는 또 지금 보니까 모의지원은 애들이 많이 안 들어와요. 반면에 가군의 글로벌 경제는 같은 군이니까 못 쓰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나군에는 성대로는 이 대학이랄지 한양대도 파이낸스 경영이라든가 정보 시스템은 많이 교차가 들어오는데 이 학과는 반영비도 그렇고 애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 말은 문과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학과라는 점. 그래서 고려대를 쓴 아이들은 성대나 한양대, 이화여대, 한국외대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학과들은 제가 다 뺐는데 나군에서 이 성적대로 내가 적정으로 거쳐놓거나 아니면 안정으로 거쳐놓을 대학은 이 대학 이외에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이 일단 여기를 썼다고 치면 여기에 해당한 학생들의 성적대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유는 여기 학생들을 쓰면서 그와 유사한 성적대 다시 보시면 지금 고려대의 반영비를 보세요. 35, 35 그리고 탐구 28.6으로 국어와 수학의 탐구, 국어 수학과 탐구 반영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유사한 성적대의 아이들, 반영비가 유사하면 합격한 아이들의 성적도 유사하겠죠. 그럼 그런 식으로 아래 그룹에 해당하는 대학이 어디냐? 또는 이 학생들이 만약에 원서를 쓴다면 분명히 저 고려대 아이들이 여기에 대학을 고민했던 것처럼 이 대학 아이들도 여기 있을 때 문과로 넘어오는 이과 아이들은 난 피할래라는 게 있겠죠. 바로 그런 식의 조합이 가능하다면 건국대 가군 쓴 아이들, 그리고 동국대 가군 쓴 아이들, 그리고 숙명여대 가군과 숭실대 가군 아이들이 적어도 나군에 이 대학을 집중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돌려봤더니 반영비가 비슷해. 돌려봤더니 모의지원에서 이과 애들이 없어.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우리가 가나 다군 쓰지만 다군은 굉장히 학교가 적고 그렇다면 가군 쓴 아이들이 나군 여기, 나군 쓴 아이들은 가군 여기를 써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쇄적인 이동이 벌어지겠죠. 그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대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제가 숭실대도 좀 말씀드렸고 국민대 말씀드렸는데 제가 국민대는 빨간불이라고 얘기했고 특정 영역이 강하면 거기서도 추합을 노릴 수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입시에서 여학생이라면 숙명여대가, 남학생이라면 숭실대학교가, 또 조금 성적이 나오면 동국대나 건국대를 소위 소신지원의 그 흐름으로 원서를 써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부분을 해놔서 오늘 얘기에 이제 마무리로 인서울 그룹의 대학에 대해 제가 조합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볼 시간을 좀 드릴게요. 가군, 나군, 다군이고요. 소신, 적정, 안정. 제가 이제 이번 우리 1차 설명회에 집단을 국민, 숭실, 세종이나 숙명여대의 적정 또는 도전권 학생들이 쓴다고 했을 때 혹은 거기 점수가 남는 학생이 쓴다고 했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 올해 나에게 유리 또는 나에게 유리하면 다른 학생도 유리한 거 아닌가? 근데 올해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 이 점을 우리는 잊고 있어요. 그리고 수능이 어려웠다는데 원점수는 낮아졌지만 표점은 또 그렇지 않다는 점. 이런 것도 우리는 잊고 있고 그리고 너무 교차라든가 이런 이슈 때문에 많이 휩쓸려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입시 환경 자체는 원서를 쓸 때 건국, 동국이랄지
동국, 홍익 같은 경우는 크게 학생들의 점수가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지거나 그렇겠죠. 숙명여대 같은 경우 지금 요 파란색 학교들은 말입니다. 일단은 이과 학생들이 교차를 적게 하는 반영비를 갖고 있는 학교이고, 두 번째 국민대처럼 약간 백분위가 조금 있는 학교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첫 번째의 대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별로 왜 차이가 있는가? 같은 숭실대인데 왜 여기는 검은색이고 여기는 파란색인가 하면 이동을 고려한 겁니다. 앞서 제가 흐름상 숭실대 아이들은 나군의 건대를 쓰거나 이렇게 원서를 쓸 텐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동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겠구나. 앞서 제가 숭실대학교 그 학생들 빠진 거 보여드렸죠. 추합. 바로 가군에 있는 숭실대학교 학과였어요.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도 가군에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 조합은 일단 만약에 국민대나 숭실대를 도전으로 쓴다면, 소위 소신으로 쓴다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라인에 아주대나 인하대는 어떠니? 항공대 경영은 어떠니? 또는 적정 라인에 말이야, 올해 이 대학들은 일단 교차 이슈가 없어. 그리고 이 라인 애들이 그 대학 가려고 교차로 문과 오지도 않아. 반영비도 그렇게 유리하지도 않아. 그리고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전반적으로 늘어서 합격선 자체가 높아질 것 같지 않아. 명지대도 그렇고 여대인 성신여대 같은 경우도 독특하게 반영비를 적용해서 특정 과목 잘하면 뽑습니다. 인하대는 아까 말씀드린 무난한 그리고 많이 뽑는 학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파란 색깔의 학교가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우리 인서울에 해당하는 학교고요. 간단하게 직업국 쪽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는 제가 거기 다 전구 열어놨잖아요. 다 거의 밝은 빛입니다. 물론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의 특징이 우리 인서울 쪽 학교랑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국어 반영비율이 더 높은 편이라는 점. 그러니까 국어의 반영비를 문과는 세게 합니다. 세게. 네, 그렇다는 점이 아무래도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로 쓸 수 있지만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립대 속성상 국립대 공대를 가지 국립대 문과로 교차한 아이들은 또 없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자면 현재 경북대, 부산대 점수상으로 여기가 탑2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대, 전남대 같은 경우가 한 중간이나 약간 전북대 약간 지난해 입결이 약간 내려왔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대학은 전남대만큼은 표준 점수 반영을 하는데 영어의 반영비가 좀 변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여기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이 대학입니다. 역시 이 대학 중에서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반영비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 이 말은 자연계 학생들은 오지 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충북대 같은 경우는 그 무난한 반영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입결은 전북대와 충북대가 비슷합니다. 충남대와 전남대가 비슷하고요. 부산대와 그리고 경북대가 조금 위에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저희가 춘천 캠퍼스 중심 말씀드렸는데 춘천 캠퍼스는 아무래도 제주대학교보다는 좀 높고 전북대랑 비슷한 입결 컷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도계나 삼척 캠퍼스도 있죠. 그리고 제주대학교는 아무리 지리적인 여건상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입결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교는 입결 자체가 인원은 많거든요. 학과도 많거든요. 아까 보셨던 아주대나 인하대 효과처럼 더 많은 갭이 벌어져 있는 특징이 있다. 해서 아주 인기 학과가 아니라면 약간의 학과의 조정을 통해서 보정을 통해서 원서를 쓸 수 있어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강원대학교는 지역인재 전형이 있어요. 그럼 지역인재 애들만 뽑는 거죠. 근데 삼척 도계 캠퍼스는 수능 부과목 반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숙사에 무료고 그리고 한 학기 비용 220만 원인 점. 그리고 학과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취업이 잘 된 학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경북대는 영어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영어가 높았는데 낮아졌다는 점. 부산대는 역시 문과니까 수학 25% 낮춰줬고 그리고 전남대 같은 경우는 문과 국어를 40% 높여주고 전북대는 수학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제주대는 탐구 반영 비율이 20에 30으로 높아졌으니까 탐구 잘 본 학생들이 오란 얘기지만 제일 컷이 낮은 국립대입니다. 충남대학교의 특징은 국어의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죠. 그래서 국어를 잘 본 학생들 혹은 문과 학생들 오라는 얘기가 되고요. 충북대는 탐구 반영 비율이 30% 이렇게 돼서 국립대의 특징은 문과 학생들은 문과의 비중이 평소 다른 학교의 무난한 30이 아니라 40 이상을 반영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점이고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뭐 저런 특별한 어떤 전형도 신설하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경북대학교 입결을 보시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인문 쪽에 입결을 보시면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를 비교하시면 되겠는데요. 부산대가 좀 높고 역시 부산대는 예전에 서울대 컷과 비슷했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중경외시 아래 라인이고 부산대학교 컷은 아까 보셨던 82, 89니까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또는 그 아래 라인에서 부산대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 인기학과라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경북대도 과거에도 아주 명문대학이었지만 지금은 학생들에게는 조금은 잊혀진 대학이 돼서 컷이 저렇게 낮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높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뭐 이과 쪽은 뭐 애들이 여기가 워낙 메리트가 많고 삼성과 연계된 게 많아서 교차를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전북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전북대학교는 조금 컷이 좀 낮죠. 보시는 것처럼 신문방송학과가 지난해 펑크라고 하죠. 애들은 뭐 폭이라든가 빵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로 부르던데 신문방송학과 64.8 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인기학과지만 합격자들이 성적이 높지 않다라는 점. 전남대는 그래도 광주 지역의 학교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충남대, 대전, 광주의 전남대의 성적은 대체로 문과 같은 경우는 100분이 80의 내외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로 따지면 아주대, 인하대 요 성적대고 전남대 인기학과를 쓸 수가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아까 보셨던 그 대전 쪽의 대표 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컷은 서울에서 가까워서 학생들이 내려가긴 하는데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역 인재가 좀 계속 생기고 있긴 합니다만 언론정보학과라든가 이런 학과를 보시면 우리가 생각한 77이면 단국대 밑에고 명지대, 상명대의 성적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충북대는 그보다 좀 더 낮은 입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쪽의 입결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학교들의 어떤 입결인가를 보시면 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서울보다 낮거나 비슷하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입니다.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캠퍼스가 좀 흩어져 있는데 춘천에 있는 메인 캠퍼스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경영회계 같은 경우가 100분이 72.9 정도 되죠. 그리고 경제정보 통계 같은 경우도 73이니까 3등급 후반대 학생들, 3등급대 학생들이 주로 강원대를 쓰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죠. 제주대는 그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방 미달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점 국립대도 미달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비인기학과인 거고요. 인기학과는 여전히 이와 같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성공할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부분은 미충원 2월이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에도 충원된 인원 몇 명인지 이렇게 체크하는 자료집이 있습니다. 물론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이투스 네오 일산에 있는 일산점의 입시자료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탐구 변환 표준 점수가 있는데 이걸 제가 조사해 보니까 현재 저희가 하는 1차 설명회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이과 변환 표준 점수가 나오는데 탐구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점수로 나오기 때문에 서로 어디가 더 적합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경쟁률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모집 인원보다 늘었고 경쟁률이 낮으면 안정이 되는 거죠. 작년 모집 인원보다 줄었고 경쟁이 높으면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입시의 논리예요. 그럼 그 논리를 바탕으로 내 아이의 원서를 쓰고 적합한 대학을 찾은 다음에 약간의 변화가 적어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원 심리가 있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교차 지원 심리가 존재하는데 우리 성적대 오늘 10시 설명회에 해당한 학생들은 여기에서는 좀 안정, 여유롭다. 교차의 조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향 안정 심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문과 학생들이 특히. 근데 제가 아까 파란불 했던 것처럼 제법 파란불에 해당한 대학이 있고 지난해 대비 합격선이 높아질 가능성이 아니에요. 배치표가 너무 높게 잡았어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배치표는 이게 정시를 예측하는 건지 아니면 정시를 유도하는 건지 합격을 예측하는 건지 합격 유도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높게 잡혀 있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고 현실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도 주요대나 약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려대부터 해서 이과는 약대 쪽으로도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정시 모집의 한 해에 우린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문계 조합에서 아까 요거 말씀드렸는데, 국립대학교는 전북대 빼고는, 빨간색 전북대 빼고는 성적은 대체로 이런 성적대로 학생들이 지원하는데요. 대부분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지, 학생들이 안 써서 그렇지,
대부분 국립대를 쓰는 데는 성적을 잘 고려하셔서 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어나 탐구를 반영하고 특히 문과는 국어를 많이 반영한 학교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고려해서 원서를 쓰시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니까 등록금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취업하는 부분들 고려하셔서 원서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등불을 밝혀라고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은 제가 이 1시간 동안의 시간에 그래도 조금은 아침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씩 근심을 좀 지워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지원하시는데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는 하나의 씨앗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설명회는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로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유튜브로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이런 쪽에 뭐 질문 이런 부분들 말씀 주시면 답을 해드리겠고 현장에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지윤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유튜브 구독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저희가 이 송출이 끊어지지 않고 잘 나가고 깨끗한 화면이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런 설명회를 계속 영상 녹화해서 올리거든요. 필요하시면 다시 보게 할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학생 어떻게 도움이 됐어요? 됐어요?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우리는 물어봐야 나중에 갈 때 또 다시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네, 네, 네.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지금 100분위 점수 자체 환산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 안에서는 이제 인문계 학생들 전체적으로 점수가 100분위 상에서도 그 전체 같이 하다 보니까 수학에서 100분위가 좀 낮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 표점이 낮아진 부분이, 예.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잘 지적하셨고, 제가 70% 컷은 대학 발표 어디가 컷을 믿지는 마시는데, 그게 이제 항상 문과 컷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 그때는 수학 나영이었으니까, 거기서 잘하는 애들이 위에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수학을 같이 보고 표점을 가지고 100분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지금 보면 1등급이 한 6% 정도밖에 없는 거로 보여져요. 그 아이들이 밑으로 더 내려갔을 거로 보여지니까 100분위는 더 낮아진 거니까 현재 학생들의 100분위 위치보다는 그러니까 올해는 그 100분위 위치가 낮아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결국 정시는 순서예요. 자기 순서 차례가 빨리 오는 걸 바라는 건데 걱정하지 마시고 점수가 낮은 게 아니라 내 순서가 돌아오게 되면 붙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결 자체를 전년도 입결 가지고 물론 감안하실 수 있으나 그게 높아지지는 않겠죠.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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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네네. 그건 잘 말씀하셨는데, 대학이 이제 여러 대학의 대응이 있겠으나, 보통 보면은 전년도 입결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원서를 쓸 때 문과는 좀 도전적으로 쓸 것 같아요. 일부 교차한 애들만 빼면 아이들이 원서를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일부 학생들 넘어오는 애들은 사실 최상위권 애들은 의대로 가거든요. 일부 아이들은 결국 취업 때는 금융 쪽이나 이런 쪽으로만 오고 아이들이 너무 다 쫄아서 나 못 봤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해서 다 안정으로 쓰는데 그러다 보면 공동화도 생기겠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다. 인원이 변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수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으로 보지 않았으면 올해 입시는 그냥 무난한 입시가 될 가능성도 높고 애들이 대학 잘 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애물이 그렇게 크게 위험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올해 그래서 저는 소신 있게 원서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흐름상 이렇게 얘기 안 했지만 딱 조합이 또 경희대 같은 경우도 올해 좀 약간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조합상 경희대는 이렇게 배치를 높게 해놨네. 나 같은 경우는 경희대 올해는 한번 노려볼 만한 이런 흐름이 있는데 라고 해서 거기로 원서를 넣어볼 것 같습니다. 그게 올해의 흐름이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배치기관도 이거 점수 누적 100분이라고 해서 순서 어떻게 따지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확실하게 대학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올해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또 마련했습니다. 네. 네.
용기 내시고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네. 네,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